네, 안녕하세요. 네, 김차장, 쌍김차장의 썰다 3월 두 번째 시간 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금시장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장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 금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왜냐, 미 연준이 돈을 풀고 달러가 밑으로 하락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금도 위로 솟구쳤다가 희한하게 금이 힘이 오르는 약해요, 힘이 지금. 빠졌어요. 빠지고 지금 최근에 밑으로 달러도 빠지는 트렌드를 보였는데 금 가격도 같이 빠진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단 말이죠. 원래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음의 상관관계 굉장히 큰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최근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 차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의 썰당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차장님, 일단은 이 금이 최근에 이제 누구나 아는 걸로 이제 코로나에 의한 이제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금, 미국 채권 그런 식의 모두가 작년 초에는 강세를 다 보였단 말이죠. 2,000불 온수당 처음으로 이제 2,000불이 넘는 시대를 맞기도 했었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바로 잠깐, 살짝 그렇게까지 오르고 나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그렇죠. 2,000불이 솔직히 이전에는 꿈의 숫자였어요. 제가 2010년, 곧 11년 그때까지 막 연준에서 돈을 풀 때 1,800불, 온수당 1,800불, 1,900불 가까이 갔다가도 이제 2,000불을 못 채우고 바로 이제 다 꼬꾸라졌던 게 금인데, 이번에는 2,000불을 넘었어요. 2,000불을. 뭐 어찌됐든 간에 넘었으니. 네. 달러에 반대로 민감한 상품인데, 이게 또 시국이는 만큼 같은 방향으로 또 최근에는 또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요즘에 보면 네. 이게 작년 코로나 터졌다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놈의 안전자산, 네. 미국 달러, 미국 채권, 네. 금, 이게 갑자기 왜 금이냐? 어디 가서든지 금은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뭐 가치는 안 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귀금속 떠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자산. 네. 뭐 금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든지라도 밥은 먹고 산다라는 그렇죠. 그런 인식 네, 때문에 안전자산은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 가격은 온수당 2,000불, 뭐 1,800, 1,900, 2,000불까지 단숨에 올라갔다가 네. 생각외로 저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도 2,000은 조금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앞에 숫자가 금방 바뀌더라고요. 다시 1로. 금방 바뀌었어요. 진짜 네. 금방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금에 대한 코로나가 너무 길었고 제 생각 너무 길었고 사람들이 좀 피로감을 많이 얻었고 네. 그리고 백신이 나온 게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그러면서 안에만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좀 하고 다른 뭐 쇼핑도 좀 하고 생활 활동을 조금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이 약간 이제 조금 줄어드는 느낌을 받지 않았나, 금이. 뭐 대표적인 걸로 뭐 이 차트만 봐도 조금, 지금 이 차트가 이제 골드 차트인데, 이게 작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제 차트예요. 이제 차트 모양이 이제 2,000을 찍었을 때가 일단은 작년 6월달, 8월달쯤이었는데, 이후부터 이제 백신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개발을 하고 이제 뭐 1차 실험, 2차 실험 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꼭까지 시작했죠. 하방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1,700대가 깨지기도 했었고, 지금 코로나 이전 상태로 많이 원자재도 그렇고 아니면 이 귀금속도 회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보면 최근에는 뭘 얘기를 하든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많이 올랐지만 네. 그 인식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우하향으로 빠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조금 오를 수 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조금 희망이 있는 거는
제일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 네, 중국이죠. 인구도 많고 또 네. 금 좋아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귀금속으로서 정말 좋아하죠. 네, 그다음 인도. 네. 두 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반 이상을 쓸 거예요. 네, 아마. 맞아요. 이런 나라들이 작년에는 조금 결혼도 한국도 결혼 많이 미뤄지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좀 상황이 괜찮다 보니까 결혼도 많이 하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뭐 종교적인 약간 그런 행사랄까보다는 네. 뭐 좀 축제 뭐 네, 그런 시즌이 디랄라의 네, 축제였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이제 금을 또 많이 수요가 그렇죠.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조금씩 이제 좀 되살아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회복이 된다.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도 금의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딱 콕 집어서 말할 정도는 솔직히 아닌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아직까지는 충실히 못한다고 생각을 할 그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정말 공식적으로 말하면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개념으로 금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물가가 상승을 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걸 해지하는 개념으로 금에다 이제 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하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금값도 투자가 많아지니 금값도 오른다. 이게 가장 정석적인 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네,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교과서에 이게 나오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금만 한다기보다는 원자재 전반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뭐 맞아요. 뭐 솔직히 뭐 금의 한 곳에서 한 곳에만 이제 투자 해지를 한다는 건 솔직히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네, 은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은도 하나의 귀금속이긴 하지만 조금 가치는 작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금은 너무 비싸 네, 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싼 은에다 투자하자. 그것도 이제 해지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늘었죠. 네, 금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뭐 요즘 뭐 또 다른 뭐 대체 수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일단 금도 채굴을 해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채굴을 하는 네, 거고 채굴을 해야 진짜 되죠. 실물 네. 채굴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도 채굴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채굴을 해야 되죠.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단기간에는 이게 뭐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 대체를 한다. 라기보다는 그렇기는 조금 제한적이지가 않을까라고 분명히 싶은데 제한이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 비트코인이 그 암호화성된 화폐가 글로벌적으로 어디서든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하면 분명히 아마 금의 대체 상품으로 금의 대체 상품 없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맞아요. 대체 상품이 이제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뭐 나오고 있죠, 해외 지금 뭐 많이. 전문가의 그 의견에 대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들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금 가격이 상당히 위에서는 좀 압박을 받는, 달러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달러와 동조해서 같이 하락하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금리 편하면 한 찍었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는 수익률이 오르는 거다. 이자가 높아지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국 채권 금리는 오르고 있어요. 네. 수익률은 오르고 있어요. 네. 이자를 더 많이 준대요. 네. 그러면 이자가 없는 금에 투자를 안 하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덜 하겠죠. 덜 하겠죠. 네. 그런 걸로라면은 납득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지금 그 금에 대한 이제 가격 1년 이상 이제 작년 1월부터의 금 가격 흐름이고, 다음에 보여줄 게 제가 요게 이제 달러화예요. 달러화. 그죠? 달러 맞죠. 달러는 계속 빠졌어요. 한번 쭉 오르고 나서 작년 3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때 이후부터는 쭉 빠졌단 말이죠. 자, 돈을 풀었기 때문에 달러가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골드는 반대로 계속 올라야 된단 말인데
계속 같이 안 올랐단 말이죠. 오르다가 같이 달러랑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작년 뭐 9월, 8월 이후부터 이제 같이 빠지고 있는데 동조하면서 빠진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해지에 굳이 금을 그리고 이제 수익률 이자를 주는데 채권인데 굳이 금을 이자 없는 금은 네, 이자가 없기 때문에 딱 그게 진짜 말이 딱 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익률 자체. 그러니까 미국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채권을 사면은 이자를 더 주는 그만큼 이자까지 더 주는데 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뉴스에서 뭐 많이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는데 물가는 상승이 계속 되고 있죠. 네. 왜냐면 특히 미국에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푸니 물가 상승은 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아직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네. 뭐 이거는 연준에서도 콕 집어서 네.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가장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원유가 가격이에요. 원유가. 유가가 일단은 지지난 시간에 이제 원유 이제 오펙 그 이야기를 꼭 오펙 플러스를 꼭 모니터링을 해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이 약간 피력을 했는데 완전 반대. 완전 반대로 됐죠.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가 한 번 더 양보를 했어요. 너무 착해요. 네, 너무 착해요. 그렇죠. 오펙 플러스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는 감산을 더 이상 이제는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그 감산 안 한다는 부분을 사우디가 다 흡수했죠. 다 껴안았어요. 나 이 정도 괜찮아. 내가 다 더 감산할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유가가 지금 사우디의 목표는 80불 선이라는 80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0불 선까지는 유가를 올리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금 가격이 오히려 그때 되면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60불 선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죠. 멀다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각각 당장 앞에 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매력도가 떨어졌다.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최근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가 없는 금에 왜 투자를 하냐. 그래서 그 금에 있던 자금들이 좀 채권이나 좀 그런 곳으로 좀 이동을 했다. 그러면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면 굳이 이제 뭐 선물 말고도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지금 아직 몇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일단 그냥 단순하게 네. 금을 사는 거죠. 현물을 산다는 그냥 거. 금바를 사던 금을 사는 것. 근데 이거는 좀 비싸죠. 네, 그렇죠. 현물로도 그렇지만은 리스크 관리에서도 조금 보관비도 있어야 되고. 보관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집에 얻다가 그냥 뭐 보관할 수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금을 산다, 실물을 산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은행에서 이제 금통장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금통장 금통장 유행한 지는 이제 좀 제법 됐죠. 네, 네. 그러니까 금을 실제적으로 사고 팔기 힘드니 네. 내가 어디 뭐 금은방도 가야 되고 그렇죠. 팔 때도 힘들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금 계좌를 만들어서 뭐 1g당 그 소액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1g당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금 통장에다가 이제 금을 그램씩 조금씩 쌓아놓는 그렇게도 쌓아둘 수 있고 아니면 요즘에 뭐 펀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금 펀드 하면서 이제 매월로 적립식도 있고 뭐 자유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펀드를 하면서 금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금을 채굴하는 광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회사에 금에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하나의 구성된 이제 펀드를 사면 되죠. 펀드로 금과 관련된 펀드를 사면 되는 거죠. 3, 40대들은 그래도 펀드를 이제 내가 가입을 할 때 이 펀드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돼 있는지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그 뭐 이제 펀드를 산다. 그런 펀드 구성이 되는 이제 종목들 뭐 뭐가 있냐? 주식으로 따지면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 종목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꼭 찾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세요. 수익률 좋다, 그냥 기사에 뜨는 수익률 좋다 이런 그렇게만 것보다는 하시는 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다. 이미 수익률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길밖에 솔직히 그렇죠. 없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더 위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저평가된 펀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종목 저평가된 종목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펀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하시죠 요즘에 ETF, 네. 금 ETF도 이제 하나의 이제 대체 투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ETF가 안전도성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봐요. 이게 뭐 말 그대로 리버스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뭐 반대로 이제 가격이 오른다에 반대로 베팅을 베팅이 될 수도 있고 선물처럼 내린다에 대해서 베팅이 될 수가 있어요. 리버스 펀드라 해가지고 리버스 ETF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선물처럼 돈 생각보다 큰 돈을 태워서 큰 진폭에 내가 손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 꾸준하게 이제 손익이 발생할 그렇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도 투자 방법이 정말 나쁘지 않은 방법이 왜냐하면 ETF. 네. 실물을 사던 뭐 금통장을 만들던 펀드를 하던 쉽게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해외 선물에 이제 금을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금 ETF를 하시면 뭐 주식처럼 매수 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좀 더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모든 상품을 매매할 때도 선물도 그렇고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한 가지 원자재 상품, 위험 자산만 말 그대로 흔히 말해 몰빵하다가 바로 그냥 입사해서 물러가죠.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을 하시고요. 최근 가격 흐름은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뭐 비트코인도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치 수단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 줄어들고. 부분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해 줬다 하면은 다시 한번 이 금선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도 마이크로 상품이 있어요. 마이크로 상품. 네. 마이크로 상품을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금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스닥 거래랑 비슷하게 10분의 1 사이즈의 이마이크로 골드가 있어요. 네. 뭐 계약당 금액도 10분의 1, 뭐 최소가격 변동액도 10분의 1, 증거금도 10분의 1 그런 10분의 1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부담스럽다. 그냥 큰 골드를 100온즈짜리 골드하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한 증거금 한 1,100불. 그러니까 100만, 120만 30만 원 네. 갖고 그래서. 그냥 10온즈짜리 이제 조그만 금을 거래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한 틱에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씩 움직이나요? 일단 큰 골드라고 하면 이제 한 계약당 이제 100온즈. 네. 짜리는 이제 0.1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여기 1733.9인데 끝에 자리 소수점 한 자리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10불씩 네. 움직이고 마이크로 골드 같은 경우는 계약당 금액이 10온즈예요. 그러면 1불이겠네요. 딱 그쵸. 네. 1불. 1불씩 움직이는 거죠. 한층 움직일 1불씩 때마다. 움직인다 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해서는 1불씩 움직인다는 거는 크게 어느 정도 요 정도의 위험성은 뭐 감안을 하고 감수를 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져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또 금이 잠깐 말씀드리면 금의 순도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네. 뭐 14K도 있고 18K도 24K도 있는데 일단 여기 저희 CME 그룹에 있는 코맥스 이제 상품 거래소에 있는 골드의 이제 스펙은 순도가 99.5%. 그러니까 거의 고순도죠. 네, 거의 100% 고순도 순도라고 해도 상품. 네, 되겠죠. 네, 네. 그 이상으로 이제 정제된 또 바 형태여야 돼요. 그냥 뭐 동그래도 안 되고 네. 어떻게도 안 되고 그냥 바 형태. 무조건 바. 네. 저 뉴스에서나 기사에서 보는 바 형태. 네. 꼭 그렇게 형태여야 되고 각 거래소들이 많잖아요. 네. 대부분 보면 뭐 골드는 CME 그룹에서 있는 커맥스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지만 네. 다른 거래소도 분명히 상품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래소들이 인정한
재련 업체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거를 그 금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금을 거래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골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금 매매하시는 거는 뭐 ETF만큼 웬만해서는 이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렇죠. 안전하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도 투자할 수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골드 진짜 100원짜리 골드에 비해서 15원짜리 마이크로 골드는 거래량이 많이 적었어요. 네. 뭐 지금도 맞아요. 처음에는 네. 많이 적었죠. 지금도 거래량이 조금 많이 적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그 간격이 많이 좀 좁아졌다. 이전에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 골드라는 게 생기고 나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하루에 거래되는 물량이 뭐 100계약 이상, 100계약 정도 100계약? 수준밖에 안 됐었던 적도 솔직히 뭐 얼마 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어쨌든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일단 그러니까. 1000계약 이상은 무조건 1000계약이 뭐예요? 한 3, 4천 개는 거래량이 되니까. 네. 충분히 호가가 이전에는 100개씩 거래될 때는 호가가 막 벌어져 있어요. 막 한 틱당 뭐 7틱, 8틱, 심할 때는 10틱 이상도 벌어질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촘촘하게 웬만하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틱에 이제 1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내가 투자에 손익 발생에 있어서 조금은 안전하다 아니면은 부담을 좀 덜 갖고 근데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부담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ETF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골드. 마이크로 골드. 저는 뭐 이 두 종목을 적극적으로 금 투자를 하신다면은 네. 추천을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나 지수 같은 경우는 월물이 1년에 4번, 3, 6, 9, 12. 네. 근데 파워포인트에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로 적어놨어요. 10월 달은 빼야 돼요. 근데 10월 달은 뭐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HTS 보시는 분들은 10월 달이 있으니 네. 넣어놨는데 10월 달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네. 골드를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8월 이후에 이제 매매하는 골드는 10월 물로 이게 이제 옵션 만기 행사가 돼서 배정을 받거나 만기 행사를 했을 때는 선물로 들어올 때 10월 달로 들어오니까 선물로 들어오는데 이게 10월 물로 들어와요. 네. 10월 물. 그래서 그 액티브 골드 거래되는 액티브 월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상장이 되어 있죠. 저희뿐만 아니라 옵션이 거래되는 회사에서는 10월물이 다 상장이 돼 있어요. 이게 선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이제 오픈이 된 거고요. 실제로 골드의 액티브 월물은 2월, 4월, 6월, 8월 다음에 12월이에요. 그래서 총 1년에 5개월 이제 5달 2, 4, 6, 8, 12월물이 이제 메인 액티브 월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만기는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 채권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채권이랑 똑같이. 네. 대신에 3692가 아니라 2468. 어떻게 보면 짝수예요. 짝수네요. 짝수인데 그렇죠. 10월은 그냥 10월만 빼고. 네. 짝수 월물의 이제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 그래서 골드는 실물 인수도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는 반드시 청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기 날에는 뭐 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만기 날 1시까지는 포지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일단은 금 가격 최근 흐름 플러스 이제 마이크로 골드에 대한 소개도 네. 약간 해 주셨거든요. 다음에는 어떤 상품을 저희가 최근 가격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화 쪽? 통화 쪽을 말씀을 뭐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통화 쪽에서 뭐 US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달러 지수 뭐 방향 움직임이나 달러 인덱스 플러스 유로화까지. 네. 유로화까지. 이 실제로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상품이
그때 위험 통화 자산을 가지고 이제 만든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뭐 유로화가 근 50% 이상을 차지하며 뭐 그런 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최근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달러 자체가 모든 원자재 시장의 기준 통화가 되니 기준 통화가 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달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달러 인덱스는 저희가 이전 썰당 저희 이현미 팀장님이 할 때도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달아본 적이 없어요. 상품의 달러 인덱스란 상품을 그냥 말 그대로 달러화라고만 칭을 했지 인덱스 상품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어떻게 것 구성이 같습니다. 됐냐? 왜 네. 다 통화하면 뭐 미국 달러 대 원 해도 뭐 1달러에 뭐 1,100원이다. 다 원으로 나오거나 유로로 나오거나 뭐 이런데 이거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또 네.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좀 구성하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한번 최근에 달러 움직임도 한번 그 당시에 달러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죠. 그래.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지금 그럼 4월달 이제 4월. 꽃피는 봄이 오면 그때 이제 보는 걸로 하고 이 말이 자꾸 아저씨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일단은 꽃구경 가야죠 이제. 네, 그 달러 인덱스 시간은 4월달에 저희가 요건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달러 인덱스만 가지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이 이야기로 많이 해보는 걸로 한 시간을 좀 채워보도록 한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김동국 고생하셨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드리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